자, 오늘부터 2단원 내용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2단원은요. 이렇게 원자의 세계 이렇게 돼. 오, 됐네. 128페이지 목차부터 보자. 그럼 우리가 목차를 보면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선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겠지. 제목을 지 맘대로 정하진 않을 거니까. 맞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 뭐라고? 원자의 세계. 응, 다 했네. 원자 배우는 거네. 근데 원자의 세계, 그러니까 뭔가 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 말이 좀 거지 같네. 마음에 안 들어? 뭐 한눈에 딱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가 딱 보이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꿔볼게. 쇽! 원자의 세계라는 단어 대신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원자의 성질. 제목 이제 마음에 들었어. 다시. 원자의 세계 저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라고? 원자의 성질. 그러네. 다 했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해야지.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화학에서 원자의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화학에서는 무엇을 원자의 성질이라고 부를까? 도대체 무엇을 화학에서는 원자의 성질이라 그러는 거야? 뭐 이 원자는 먹으면 맛있어? 이 원자는 누구랑 반응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요 물질은 얘랑 반응해. 얘는 뭐 먹으면 맛있어. 얘는 먹으면 죽어. 그건 원자의 성질이 아니고 물질의 성질이야. 그건 3단원이고. 얘가 화학 반응 이런 거 배우는 거는 물질의 성질이라고. 2단원이 아니야. 그럼 2단원의 원자의 성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그러니까 단원 제목이 선생님이 기분이가 안 좋은 것이야.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화학에서 얘기하는 원자의 성질이 뭐냐고. 원자의 성질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건 알걸요? 전자배치요. 설마 이거 처음 들어봄? 니네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니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인 거야. 전자배치. 그럼 전자배치를 다른 말로 써보자. 요거는 기억날 거다. 2, 8, 8 이거 무슨 규칙이라고 그랬지? 옥텟 규칙 이렇게 불렀어. 이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해볼까? 2888이 안정하다 이건 들어봤잖아. 전자가 288일 때 안정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얘기 해보자. 왜 288인데?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이때까지 막연하게 288이 안정하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왜 288이 안정한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288이 되게 무서운 개념이거든. 저 안에 되게 심오한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게 하면 288이 안정한 거야 이럴 수 있지만 288이 아니어도 안정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288이 왜 안정한 건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봐라.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원자의 성질, 전자의 배치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몰라? 알잖아. 그동안의 화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요거에 대한 결과는 미리 내려놨단 말이야. 원자의 성질, 전자 배치 288 요거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사람들이 내려놨다는 거지. 요걸 가지고 최종 결론 내린 거 우리 뭐라 그래? 주기율표야.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고1 때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를 나열을 이렇게 써. 에이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자, 봐라.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이렇게 10칸, 6칸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들어있거든. 이렇게. 실제로 주기율표 보면 요 가운데 이런 거 비었잖아. 요거 왜 빈 거야?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원자를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써있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 요런 데가 꺾어져 있고 가운데 푹 들어가 있고 밑으로 두 줄 내려가 있고 그렇잖아. 실제 주기율표는 왜 그런 건데? 고1 때까지는 원자 번호로 했다고 써있어. 그 원자 번호 안 한 거야? 아이, 그건 맞아. 원자 번호 순서로 한 건데 이 주기율표는 요거까지 맞춰놓은 거야. 요거까지 맞춰놓은 거야. 전자 배치를 맞춰놓다 보니까 같은 줄에 같은 전자 배치가 오게끔 하다 보니까 가운데 빈 공간들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288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넘어가 있는 개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 요게 센터인 거야. 요게 센터. 다시 2단원의 중심은 뭐야?
전자배치 288이야. 근데 요거를 우리가 고1 때까지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배우기는 해. 그렇긴 한데 큰 틀에서 차이는 없어요. 됐니? 전자배치가 우리가 센터 그러면 얘를 배울 때 그럼 어떻게 배울까? 봐봐봐. 1단원하고 다르단 말이야. 1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고1 때나 중등 때 배웠던 화학을 다 알고 있다. 그런 가정과 전제에서 책이 쓰여져 있어. 그에 비해서 요 2단원은 여러분들이 화학이 아예 백지다라는 가정하에서 써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양성자가 뭔지 알아? 모르지? 난 니네 그럴 줄 알아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라서 역사 순서로 갑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요렇게 화학의 역사라는 걸 배워. 화학의 역사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전자배치라는 게 나왔는지 화학의 역사 배우고 전자배치 배우고 전자배치 심화 있는 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 마무리 막타치로 가자. 마무리하러 가는 거야. 마무리가 이제 원자의 성질 또는 원소의 성질이라는 걸 배우면서 끝나는 거야. 요 이해됐니? 다시 화학의 역사 순서대로 전자배치 어떻게 나왔니? 그럼 전자배치로 주기율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원자의 성질을 얘기할 건데 그냥은 안 돼. 그냥 원자의 성질은 화학에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원자의 성질 중에 어떤 것만 얘기할 거냐면 규칙적인 것. 규칙적인 성질. 다시 불규칙한 거는 과학이 아니야. 원자의 규칙적인 성질을 얘기하기. 규칙적인 것 중에 그냥 규칙은 안 돼. 그냥 규칙은 안 되고 반복되는 규칙적인 거. 그러니까 화학자가 이런 얘기했어 옛날에. 도, 레, 미, 파 절대음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3단고. 나는요 오빠 3단 고음 새끼들아 맘에 안 들면 집에 가라고 왜 쩔어보고 있어. 내가 진짜 내가 보여주면 니네 난리나. 내가 3단 고음 보여주면 니네 또 나한테 별풍선 쏘면 선생님이 또 리액션 우후후후 참는 거야 지금 내가. 어찌됐든 원자의 성질 중에 그냥 규칙적인 게 아니라 반복되는 규칙적인 거란 말이야. 그를 우리는 반복되는 규칙적인 걸 주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 다시 주기적이라는 표현은 규칙적인 것 중에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원운동 같은 거 이렇게 원위치에서 계속 반복되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날씬한 번매를 원하심. 좀 날씬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정리해보자. 자 볼게.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 구성 입자 몰라? 니네?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몰라? 알아 니네. 근데 2단원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니네가 아예 모른다는 가정과 전제하에서 어디까지? 과학의 역사 순서대로 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발견됐는가? 누가 발견했는가? 요런 내용 나오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전자배치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 심화 버전의 전자배치 288로는 좀 안 되는 부분 있었고 그게 현대 원자 모형 요게 두 개가 전자배치. 요게 두 개가 전자배치. 전자배치하고 전자배치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원자의 성질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내 얘기가 끝나는 거야. 근데 그냥 성질이 아니고 주기적 성질이 나오는데 얘가 좀 골 때린다. 위에 거는 그런 대로 할 만하단 말이야. 뭐 이게 뭐 이해의 영역이 걸려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뭐 단순 암기에 가까운데 여기서도 단순 암기긴 한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등장해. 우리한테 좀 생소한 용어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외워야 되는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좀 찝찝하고 뭐 그런 거. 뭐 이온화 에너지, 유효 핵전화. 사실 알고 보면 개뿔었거든. 도레미파솔라시도 또는 도시라솔파 미래도를 한다. 그게 다야. 근데 생소한 용어로 갖다 대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겼던 거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간단하게 수능적으로만 보시면은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요건 안 나와. 역사는 안 나오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쉬는 게 한 문제가 나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어. 15, 16, 17번까지도 올라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쉬는 거 한 문제 나오고 전자 배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자수라는 게 있거든. 양자수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 두 문제 정도 나와.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나와. 그렇게 이제 구성된다. 나중에 뭐 수능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요건 기억하자. 우리가 2단원 전체 제목 원자의 세계, 다른 말로는 전자 배치, 전자 배치를 중심에 놓고 전자 배치를 배우기 전까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역사적인 과정, 그 다음 전자 배치, 니네가 알고 있는 거 288은 알고 있다는 가정과 전자에서 얘기해야 돼. 책이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가정할지라도 우리 수업에서 그럴 순 없어. 288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 혹시 들어봐 본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오비탈이라는 걸 배울 거야. 오비탈이라는 걸로 심화하고 원소의 규칙적인 성질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야. 몇 가지 예를 들어봤더니 진짜로 원자의 성질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또는 도시라솔파미레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요번 단원이 끝. 그리고 이 다음 단원 이제 2학기 범위지. 2학기 범위 가게 되면 이제 원자의 성질이 아니고 물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 요렇게 이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 구성 어떤 건지 알겠어? 다시 전자의 배치가 센터에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오른쪽 페이지요. 넘어가면 원자 구성 입자 이렇게 돼 있죠? 보입니까? 자, 이제 챕터 1 원자의 구성 입자 이렇게 될 건데요. 참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순 암기가 많아. 그래서 사실상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야! 이런 거라 단순하니까 니네 집에서 외워!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 좀 여기서 문제가 생겨. 왜? 니네들이 알아서 집에서 해오면 그랬으면 좋겠다만 이게 사실 그렇게가 안 돼. 진짜 바쁘거든. 기말고사 시즌 되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 되게 천천히 나갈 거거든. 천천히 나가는 게 최대한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넣고 끝내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됐니? 사소한 거 하나하나 천천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챕터 1 원자의 구성 입자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는 화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에 가깝긴 한데 화학의 역사 파트를 하나 배울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성질 요걸 배울 거야. 이런 건 알겠다. 야, 양성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야, 개어리 없네. 플러스지. 그치? 그런 것들. 전자. 양성자랑 전자랑 누가 무거운 거야? 양성자가 무거운 거야. 그런 것들 배우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 요게 수능에 안 나와. 화학의 역사 파트는 얘가 수능에 신형 수능에선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신형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야. 수능에 안 나오는 거를 길게 내신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 이렇게 좀 힘들지 오히려. 그에 비해서 얘가 수능에 나와. 얘가 많이 어렵고요. 얘가 보통 한 15번급? 15번급? 그러니까 한 13번에서부터 18번 사이로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문제가 절대로 안 풀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까? 얘만 어떤 느낌인지만 보자. 오늘 배울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쉬는 거야. 자, 봐라. 뭐가 있을까? 여기 봐봐. 중성자 수분의 중성자 8분의 7. 야, 요런 거 볼까? 이거 볼까? H는 1자리, 2자리, 3자리가 있고 1, 2, 3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아니? 몰라? 앞으로 배울까? 걱정하지 마. 근데 얘가 F는 9, 19가 존재 부재 중성자 수분의 중성자는 500분의 B이다. 야, 느낌이 싸하지? 500분의 B. 야, 이게 수능에서 실제 수능 18번이야. 요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깔아버리면 2단원이 쉽다면서요. 라고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많이 안 나와. 2단원이 1단원보다 상대적으로 쉬워. 그럼 애들이 점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럴까? 2단원이 1단원보다 쉽긴 한데 여기에서도 어려운 애들이 존재하거든. 그리고 2단원이 1단원보다 쉽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시간도 덜 쓰거든. 1단원만큼 2단원을 공부해주면 애들이 다 잘 볼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은. 왜냐고? 그렇게 돼.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 얘네가 좀 많이 어렵다. 15번급이다. 얘도 봐봐.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쉬는 거고, 얘도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쉬고, 얘도 원자수, 양성자, 중성자, 전자 막 이렇게 돼 있지? 요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야.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정도. 오늘은 뭐 여기 화학의 역사 파트에 초점을 좀 맞췄지만, 다음 주에는 요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 됐니? 그럼 첫 번째 1번 원자력 구성원 입자의 발견. 여기 파트야. 화학의 역사. 수능이 안 나옵니다. 지금 최대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역사.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 야, 이거 참 니네가 읽어봐도 되는데. 네, 그래도 하는 김에 최대한 머릿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볼게요. 화학의 역사에서 첫째 0번 교과서엔 안 나와. 근데 시험엔 가끔 나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03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 그 돌턴 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가 이렇게 섞이면 이게 뭐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돌이 되기도 하고 뭐 기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돌턴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봤더니 씨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원자라는 걸 주장해. 근대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가 있어요? 원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이다라는 주장을 해. 다시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금 같은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뭔가 실험 데이터가 좀 안 맞고 이게 이론상으로 좀 이상한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단단한 공이란 주장을 해. 최초의 원자 모형이야. 원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이라는 주장을 한 거야. 1803년. 그로부터 약 100여 년, 94년이 지나는 거야. 자, 사람 이름 외워야 돼. 다시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내신은 반드시 나와. 사람 이름 외워야 돼. 외워볼게요. 전자의 발견, 톰슨, 음극선 실험.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전자를 발견했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했대.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톰슨 아저씨가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 이게 노벨 물리학상 이론이야. 화학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나오지.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저 계산까지 우린 지금 소개만 하는 거야. 이거 계산 내용도 있어.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 물투에 나와. 이게 수능에 나오면 물투에 나오지 화학에 나올 순 없어. 계산 문제까지 넣어서. 그치, 우리가 그거 노벨 물리학상인데 화학 수능이 왜 나와? 말도 안 됐잖아. 근데 내신에선 나와. 됐니? 그럼 제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음극선 실험이라는 게 이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혼자 한 건 아니야. 혼자 한 건 아니.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실험인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쟤 잔다. 예쁜 애들만 잔. 알아서 변명이에요. 자고 있었으면 책 보고 있었대. 저렇게 구라를 쳐요. 봐봐. 옛날에는 흐르는 전기가 없었어. 이렇게 비비는 거. 비비면 마찰 전기. 한 명만 비벼볼게. 자, 봐봐. 이 학생 봐봐. 머리 이렇게 한번 비벼볼까? 머리 이렇게 비비면 머리가 이렇게 달라붙지. 보여? 야, 너 전기가 자, 봐봐. 잘 달라붙지. 야, 너 선생님 머리 좀 비비고 왔어. 비비면 이렇게 달라붙잖아. 마찰 전기. 흐르지 않는 전기만 있었어. 그러다가 볼타라는 사람이 살았거든. 볼타는 화투야. 참고로 화투에서 배워. 볼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흐르는 전기를 만들어내. 흐르는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물질을 꽂아보는 거야. 어머, 얘는 전기가 통하네. 전기 통하는 물질. 어머, 얘는 전기가 안 통하네. 그 다음에 얘는 고칠 땐 전기가 통하는데 물에 녹아서는 고칠 땐 안 통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 거기 이제 화학결합 파트로 날아가는 거야. 그쪽 파트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만져보는 거야. 이것저것 전기를 꽂아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발전기도 만들어지고 전기라는 걸 사람들이 쓰게 된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걸 보는 거야. 그럼 공기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이게 원래 물투는 원래 공기가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 공기는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아니 공기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해? 그럼 저기 전기 꽂는 자리 있으니까 저기서 전기 나 이렇게 공기통에서 전기 하면서 뼈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면서 수업하고 있어? 공기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하지.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는 100만 볼 왜 째려보고 지랄들이에요. 이게 100볼트, 200볼트는 안 통하는데 10만 볼트, 100만 볼트 그러면 빠지직 100만 볼 빨간 볼 빨간 피카 100만 볼트 이렇게 빠지직. 반응 오늘 참 거지 같고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지 말래? 나도 힘들거든 지금. 다시 공기가 전기가 통한다는 걸 알게 돼. 뭐 3만 볼트, 4만 볼트쯤 되면 번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다시 공기를 갖다 놓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빠지직 하면서 전기가 통해. 그거를 불꽃방전이라고 불러. 근데 이 불꽃방전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물리용어라 니네가 알 필요는 전혀 없어. 사람들이 이제 공기가 전기가 통한다는 걸 알게 돼서 100볼트, 200볼트 아니고 3만 볼트, 4만 볼트, 5만 볼트 하면 통하는 거야. 한 발짝 더 가는 거야. 한 발짝 더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궁금하니까 해보는 거야. 봐라. 이 실험의 핵심은 이거야. 진공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그림 이쪽에 다시 그릴게. 이게 1번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의 핵심은 요렇게 첫째, 이때는 과학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발달해야 돼. 왜냐면 밖에서 보여야 되니까. 유리관으로 만들었는데 진공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리관을 만들었어. 진공에서 버틸 수 있는 유리관에 갖다 놓고 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거야. 자, 진공이야 진공. 요 안에 진공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해갖고 100볼트, 200볼트, 300볼트, 400볼트 안 통해. 그러다가 2만 볼트 개째려보네 씨. 주잖아? 그럼 얘가 녹색 빛 같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 그럼 전기가 어머 씨발! 얘 진공도 전기가 통하네? 야 개신기하다! 이게 음극선 실험이야. 톰슨 혼자 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거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해보는. 이야 씨 진공인데도 전기가 통하네. 이 전기라는 새끼는 도대체 뭐냐? 신기하네? 이거 뭐지? 이지랄? 그러고 있는 중이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요 빛 같은 게 이상하게 생긴단 말이야. 확 하고 녹색으로 밝아져. 그 이 빛 같은 게 요 빛을 음극선이라고 불러. 왜 음극선이라고 불렀을까? 음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렇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하는 빛이란 말이야.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어서 와서 앉아. 음극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제가 빛처럼 확 밝아지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가는지 플러스 극에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교과서에 났는데 이런 실험을 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보는 거야. 만약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날아가는 거면 얘가 이쪽으로 녹색 선이 생기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면 이쪽으로 실제로 해봤더니 어때? 이쪽에 녹색. 그래서 여기 봐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구멍 뚫어놨더니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확실하지? 무슨 극에서 날아가? 그렇지? 마이너스 극에서 날아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빛 같은 놈이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극에서 날아간다고 쉽게 확인됐어 지금? 됐어. 이거 갖고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싸우는 거야. 이거 뭐 싸우냐면 사람들이 빛처럼 생겼거든. 얘가 빛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거야. 너도 나도 막 다 싸워. 야 이게 빛이지. 그때 야 이 병신아 이게 어떻게 빛이야 입자잖아. 지랄하네 이게 빛. 졸라 미친 듯이 싸워.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고 그거를 누가 정리를 해준 거야? 톰슨 아저씨가 정리를 해준 거야. 자기 혼자 한 실험이 아니고 그때 유행했던 실험이라. 톰슨은 몇 가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 그게 책 밑에 있는 실험 4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실험 보자.
자, 봐.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빛이 플러스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다 바람개비를 갖다 놨어. 그 니네 생각해봐봐. 바람개비가 있어. 빛을 줘봐. 돌아? 안 돌지. 근데 봐봐. 음극선에다 바람개비를 갖다 놨더니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 바람개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바람개비가 바람을 피고 있지 지금. 되게 능력 있는 애네. 바람도 피고. 아씨, 우리는 없어서 못 피는데. 능력 있는 어린이들이야. 바람개비가 돌았네. 그럼 쟤 빛이야, 입자야? 그렇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빛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을 다 쓸어버린 거야. 이제는 누구도 이제 이거는 부인하지 못해. 제가 입자라는 사실은 이제는 빛 얘기하면 병신된 거지. 이해됐는가? 됐어요? 입자임에 틀림없어요. 됐죠?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더니 어느 쪽으로 했어? 플러스 쪽으로 이네. 마이너스 성질이네. 됐어? 그 다음 자석 갖다 대는 거 니네 혹시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니? 이게 전류 자기장 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전자 있는 데다 자석 갖다 대면 휘는 거, 이거 전류 자기장 힘. 요거 알지? 들어봤지? 그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는 방향은 알 필요가 없어요. 됐니? 그 다음 이거 봐봐. 요거는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야. 장애물을 갖다 놨더니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가 생겨? 직진한다고. 됐어. 자, 봅시다. 자, 음극선의 특징! 다시 지금 최대한 선생님 지금 수업하면서도 되게 힘들거든? 야,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잖아!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 아니야? 넘어갈까? 막 이러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하지만 이거 넘어가면 니네가 나중에 이상한 거 이런 거 들려온단 말이야. 그럴까봐 선생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서도 되게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머릿속에 넣자. 자, 음극선 특징 다시 한번 볼게. 쟤는 바람 폈어. 분명히 바람 폈어. 못된 놈이야 지금. 입자다. 두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직진한다. 음극선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야. 이래 놓고 갑자기 교과서에서 급발진해. 교과서엔 갑자기 급발진해. 그래서 이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가 사실은 뭐였대? 전자였대. 교과서에서는 급발진을 해. 이게 갑자기 왜 전자야? 이게 실험을 하나 빼먹어서 그래. 교과서에서 빼먹어서 그래. 저 갑자기 급발진하는데 봐봐. 간단하게만 소개해줄게. 저게 전자거든. 이게 전자야.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실험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진공에서 했잖아. 진공에서 한 거 보니까 요 마이너스 입자는 분명한 건 요 마이너스 극에 있는 금속판에서 생긴 거란 말이야. 진공이잖아. 아무것도 없거든. 이 마이너스 입자는 분명히 금속판에서 날아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뒤에 좀 전달해 줄래? 이해됐는가? 이해되었는가? 그러면 톰슨이라는 사람은 무슨 실험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이 금속판에서 출발한 게 맞으니까 이 금속을 금, 철, 알루미늄, 구리, 망간, 니켈,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으로 다 해봐. 근데 어떤 금속으로 하든 간에 날아가는 마이너스 입자 있지? 얘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입자라는 걸 수식으로 증명을 해. 그 수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물투야.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야. 네, 이 사람 다시. 얘가 어떤 금속을 하든 간에 요 날아가는 마이너스 입자가 성질이 어떻다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세상의 모든 금속 원자는 공통되는 마이너스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지가 가지고 있어야 쏠 거 아니야. 전기를 걸더니 빠바방 쏘는 거 아니야 지금. 없는데 어떻게 쏴? 한 발짝 더 가자. 모든 금속 원자는 공통된 마이너스 입자를 가지고 있어. 모든 원자는 공통된 마이너스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모든 원자는 공통된 마이너스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최종 결론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책에 써있는 우리 교재에 쓰는 거 살짝만 볼게. 자, 금속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는 입자. 성질은 뭐였지?
얘는 입자이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산을 해.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여러분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다 알아. 근데 처음에는 얘가 1897년이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잖아. 그때 당시에는 요 입자들의 잘 몰라도 돼. 요즘 과한 거야. 질량분의 전해량 값만 측정할 수 있었어. 요 입자들의 하나하나 눈에도 안 보이는 빛처럼 보이는데 사실 얘가 입자였던 거야. 질량분의 전해량을 쟀더니 금으로 할 때나 은으로 할 때나 알루미늄으로 할 때나 요 날아가는 입자의 질량분의 전해량 값이 다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입자를 우리 뭐라고 한 거야? 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참고로 요 숫자가 매우 큰 값이거든? 이 숫자가 커지려면 저 입자는 질량은 매우 작은데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은 되게 크다는 소리겠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상관은 전혀 없다. 교과서에 갑자기 붕 떠버리니까 원리상으로 설명을 해준 거다. 다시 판때기에서 날아가는 이 마이너스 입자는 모든 금속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공통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거는 외워야 돼. 푸딩 모형. 그 이전엔 뭐였어? 그 이전에는 원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머 그런가? 네 말대로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랬는데 원자가 만약에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이라면 원자한테 전기를 걸었더니 원자가 마이너스 입자를 전자를 쿵쿵쿵 쏘는 게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원자는 단단하지 않다라는 거야. 원자는 말랑말랑하다고. 말랑말랑한데 원자는 전체가 플러스에 말랑말랑한 원자가 전체 플러스에 건포도처럼 마이너스가 쿵쿵쿵쿵 박혀있는 모양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물론 그렇지. 현재 우리가 보기엔 어때? 전체가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쿵쿵 박혀있다? 허접하잖아.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랑 많이 다른 거 아니야? 그래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에서 원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요게 전자의 발견. 정리할게. 자, 봐봐. 사람 이름 톰슨의 음극선, 마이너스 극에서 날아간 음극선 실험. 전자 발견. 사실 그 음극선은 입자다. 마이너스는 에이, 니네 이거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는데 쌤이 이거를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수능 베이스가 아니라 말장난 베이스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말장난 베이스로 나오면 이런 거야. 봐봐봐. 음극선은 직진한다. 맞아 틀려? 그림 봐. 음극선은 직진한다. 맞아 틀려? 맞지? 직진하고 있지 지금? 맞아? 이 실험으로 보아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렸지? 다시? 얘는 음극선이 직진한다. 맞지? 직진하고 있잖아. 이 실험으로 보아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렸지?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 아니지. 얘는 입자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지.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 실험인 거지. 이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걸 알았어? 아니지. 은은이가 조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치. 학교 색깔에 따라 달라? 수능 베이스로 나오는 학교에서 그런 짓 안 하는데 내신 베이스로 나오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어때? 어려운 거 틀려도 돼. 다 같이 죽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 틀리면 혼자 뒤지는 거야. 생각보다 좀 난해하다고. 그렇게 막 니네가 막 이렇게 무시 에이 이건 별거 없네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었던 거야. 됐니? 정리되고 있어? 푸딩 모형까지 온 거야. 이해됐니? 두 번째 가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제 교과서 기준 넘어갔어요. 자, 원자 핵의 발견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우리 칠판에도 띄어져 있지만 요거 좀 네모칸 쳐볼까요? 이거 되게 많이 들려온다. 원자 핵이야. 양성자 아니야. 원자 핵이야. 저거 되게 많이 들려와.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통해서 플러스 성질인 양성자를 발견했다.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뭐 개 동그라미 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 실험 한번 보자. 자, 얘는 1911년이니까 톰슨 실험 있은 다음에 한 14년 정도 지난 거야.
1897년에서 1911년 된 거야. 그치? 사람 이름 알아야 돼. 사람 이름. 1911년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 실험 이름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걸 한번 볼까? 그러면은 원자핵 발견했대. 그 전자도 마찬가지야. 원래 전자 발견하려고 했던 실험은 아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핵 발견하려고 했던 실험은 아니야. 자, 볼게.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실험의 의도 목적부터 보자. 이 사람은 푸딩 모형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러더퍼드는 원래 목적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싸우거든. 단단한 공이다. 푸딩이다. 그러니까 푸딩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아까 그 전자 발견한 사람 있지. 톰슨 제자 겸 톰슨이랑 공동 연구. 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도 공동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 스승님의 이론인 푸딩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획한단 말이야. 원자핵 발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우연찮게 발견된 거야.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오른쪽 책에는 오른쪽 조그마한 칸에 써 있어요. 알파 입자라는 걸 발견. 그때 당시 알파 입자라는 게 발견되거든. 알파 입자는 뭐냐면 핵 반응할 때 생기는 거. 니네 핵폭탄 터지면 사람 죽잖아. 그 방사능 때문에 사람 죽잖아. 그 방사능 중에 하나야. 방사능 중에 하나. 사람 쳐맞으면 죽습니다. 그 어떤 원자들이 하냐면 원자들 중에 진짜 무거운 애들이 있어. 뭐 85번, 90번, 100번 이런 애들은 알파 붕괴라는 걸 할 때 근데 알파 입자라고 해. 이 알파 입자는 퀴리 아줌마가 발견했거든. 핵 반응할 때 생기는데 얘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 입자야.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 입자를 얘기해. 이거 뭐냐면은 원자들이 아주 무거운 원자가 있어. 아주 무거운 원자는 굉장히 불안정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어. 하루에 뭐 10끼씩 먹어. 12끼씩 먹어. 그래서 니네가 한 300kg이 됐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렇지 않겠어? 그럼 니네 살 빼야 되잖아. 똑같아. 원자들도 덩치가 진짜 큰 애들이 있거든. 걔네들은 너무 불안정하니까 살을 빼. 살을 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갖고 밖으로 던져버려. 던질 때 어떻게 던진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묶어서 던져버린단 말이야. 얘네들이. 아주 무거운 원자들이 퀴리 아줌마가 발견한 입자야. 얘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얘가 투과력이 졸라 세. 너네 우리 X선 알지? 네,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 뼈 있는 데만 색깔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 알파 입자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 백지 나와. 백지 다 뚫어버리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어. 방사능이니까. 됐니? 요걸 가지고 알파 입자라는 걸 퀴리 아줌마가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계획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핵 반응하는 원자를 여기 갖다 놔. 핵 반응하는 원자를 갖다 놓고 요 주변을 이렇게 납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놔. 한쪽으로만 쏘게. 그럼 얘가 알파 입자를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뚫어보는 거야. 뭘 뚫을 거냐면 이 사람은 금이라는 걸 뚫을 거야. AU 79번이야. 금을 뚫어보는 거야. 금속 아니고 금이야. 금. 얇은 금을 뚫어보는 거야. 실험 똑같은 거야. 왜 금을 썼냐고? 제일 얇게 만들 수 있어. 금속 중에. 니네 혹시 그 횟집이나 초밥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다 금가루 이렇게 올려주잖아. 먹어봤냐?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시골 새끼들 진짜 힘드네. 서울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먹는다. 니 드라마에는 봤지? 남자 주인공 졸라 개부자인데 이렇게 여자 이렇게 자기 직원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 근데 사실은 뭐 일 잘하고 이렇게 초밥 사주면서 이렇게 플러팅 이렇게 나랑 만날래? 깍꿍 뭐 이렇게 본 적 있지? 없어? 아씨. 얘들아 근데 금이 3.75g에 60만 원이야. 그러면 회 이런 데 금가루 올라가 있으면 그게 3.75g에 60만 원인데 말이 되니 그게? 여러분 금 1g 있잖아. 금 1g 얇게 피잖아. 이 칠판보다 더 크게 필 수 있어. 근데 회에 올라가 있는 그 금가루 있지. 후 불면 이렇게 날아가잖아. 금 1g 가지고 칠판보다 더 크게 필 수도 있다고. 금 되게 얇게 만들 수 있어. 다른 금속들은 얇게 만들면 끊어진단 말이야. 금 왜 썼다고?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금을 뚫어보는 거야.
금을 뚫어볼 건데 하나 더. 근데 이 문제는 이 알파 입자가 사람 눈에 안 보여. 사람 눈에 안 보여서 여기다 형광 스크린을 달아놓거든. 뒷배경 달아놨다 그 소리야. 이 뒷배경은 뭐냐면은 ZNS 황화 아연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알파 입자 닿는 자리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알파 입자 닿는 자리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실험을 계획했잖아. 이 사람은 원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인지 아니면 푸딩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원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공이라면 알파 입자가 뚫긴 하는데 얘가 파다다다다다가 퍼져버린다고. 계산상으로는 단단한 공이 맞다면 100% 산란할 거야 라는 계산이 나와. 파다다다당 튕겨나간다고. 만약에 원자가 푸딩이라면 얘네는 푸딩은 말랑말랑하니까 100% 투과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야. 계산부터 했어. 다시. 자, 만약에 다 튕겨나가면 단단한 공이 맞는 말이야. 다 뚫어버리면 푸딩이 맞는 말이야. 계산 다 했어. 계산 다 해놓은 거야. 실험 시작! 그래서 실험을 했어. 실험했더니 여기서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여기서만 계속 반짝반짝 빛나. 그럼 누가 맞는 말이야? 그렇지. 푸딩이 이제는 이게 단단한 공 얘기하면 병신 된 거지. 이제 쓰레기 된 거지. 말도 안 되거든. 그렇네. 역시 원자는 푸딩이지. 이 시골 동네 놈들아, 푸딩이라는 게 있어. 숙제! 푸딩 먹어보고 와. 대학 개 한 통하네. 원자는 푸딩이지. 역시 우리 스승님 짱. 역시 톰슨이지. 역시 노벨 물리학상. 개이득!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여기서 반짝 한번 빛난 거야. 여기서 빛났어. 이 사람은, 러더퍼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잘못 봤구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여기 가던 거 아니면 다 튕기도 여기서 갑자기. 정확하게는 데이터상으로는 약 2만 개 중에 1개의 비율로 꺾어지는 놈이 나타난대. 그래서 처음에는 어이씨 잘못 봤네.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짝반짝반짝반짝. 역시 푸딩이지. 톰슨 짱. 역시 노벨 물리학상 이러고 있었어. 우리 스승님 대빵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도 튕기는 거야. 이제 알았지. 잘못 본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다시 아주 약간 비율로 꺾이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시 이렇게 해줬을 거야 아마. 꺾이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이건 뭐냐는 거지. 결론 너 푸딩도 아니라는 거지. 푸딩도 아니라는 주장을 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냐면 톰슨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다른 제자들이 막 따지는 거야. 야, 러더퍼드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야. 푸딩이어도 가끔 꺾일 수도 있지. 네가 스승님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틀렸다고 지랄거리면 너 굉장히 못된 놈인 것 같은데? 졸라 지랄거리는 거지. 이 새끼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됐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감히 다른 사람들이 야 푸딩이어도 가끔 꺾일 수 있잖아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랬더니 러더퍼드가 뭐라 그러냐면, 러더퍼드가 이런 말을 해. if you가 원 티슈에 14인치 영국 사람이야. 한국말하고 영어 했겠지. if you가 원 티슈에 14인치 14인치 본부를 이렇게 슛했어. 티슈 똥 닦을 때 쓰는 거. 14인치면은 한 30cm 정도 되는 거야. 참고로 배에서 배끼리 쏘는 게 10cm 정도밖에 안 돼. 14인치면 약 30cm짜리니까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가장 큰 대폭. 자, 봐봐. 종이 한 장에 14인치 포탄을 쐈는데 얘가 you die? no, impossible.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푸딩인데 2만 개 중에 하나가 꺾이는 거는 종이에다 포탄을 2만 번 쐈더니 그 중에 하나가 꺾이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돼, 안 돼? 종이에다 2만 번 포탄을 쐈어. 2만 개 중에 하나가 튀겨 나오겠니? 말도 안 되지. 물리학적으로 말도 안 돼. 푸딩 틀렸다는 거지. 이걸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증명을 해버린단 말이야. 무식한 새끼가. 다시. 푸딩이어도 꺾일 수 있잖아요. 푸딩에 꺾이는 건 종이가 튕겨내는 거랑 똑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니? 이 사람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어. 결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 이 사람 최종 결론이야. 원자는 푸딩이 말랑말랑한 푸딩이 아니라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인 거야. 빈 공간이고 매우 작은 한 점에 원자는 다 빈 공간이고 매우 작은 한 점에 무거운 것들이 몰려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 그럼 스승님이 발견한 전자는? 전자 분명히 있었는데 음극선 실험인데 전자 쌌는데 그 전자는 요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떠니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에 갑자기 근접했지. 원래 의도는 원자핵 발견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매우 작은 한 점에 원자의 질량이 다 한 점에 몰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대부분은 뚫으면 어떻게 돼? 빈 공간이니까 뚫어버리겠지. 그 재수없는 애들은 팅 하고 튕겨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결론을 얻게 돼. 다시 원자가 푸딩처럼 질량이 고르게 퍼져 있잖아. 다 뚫어야 돼. 그게 아니고 한 점에만 몰려 있으면 79번인데 금은 재수없는 놈 여기 처먹고 튕겨 나오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새로운 원자 모형을 내게 돼. 자, 다시 봐. 러더퍼드 원자 핵의 발견,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퀴리 아줌마가 발견한 거예요. 핵 반응할 때 나오는 거고요. 새로운 원자 모형, 태양계 모형. 이 사람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다른 말, 원자 핵이 존재한다. 원자 핵이 존재한다. 그럼 전자는? 요거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뭐? 전자는 주변을 원운동을 한다. 이 원운동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운동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원운동이 물리나 화학에서 큰 사건인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 니네 그건 몰라도 돼. 저 원운동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두 그루 나서 미친 듯이 싸워. 저 원운동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원운동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야. 원운동 때문에 미친 듯이 싸워.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 저 원운동. 근데 니네가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얘가 러더퍼드의 태양계 모형에서는 원운동 한다라는 건 알아야 돼. 기억, 니은, 디귿. 다시. 왜 원운동이 중요한지 몰라도 돼. 그건 화학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태양계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운동한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야 돼. 다음 중 전자가 원운동하는 모형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그 중에 러더퍼드 모양을 골라야 된다고. 그거는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운동은 알아야 돼요. 사실 원운동이 틀린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상황은. 근데 다시 의도는 원자핵 발견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원자핵을 발견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원자핵이 발견이 된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의도치 않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실험 특징 몇 가지만 좀 더 봅시다. 첫째, 이 사람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도 노벨상입니다. 참고로요. 노벨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핵의 크기를 야, 미친놈이에요. 또라이죠. 원자와 원자핵의 크기를 측정을 해. 이 사람은 엄청난 연구야. 이거를 우리 니네 교과서 수준으로 한번 써볼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자를 축구장만큼 사이즈로 확대한다면 원자핵은 개미 요 정도. 축구장의 개미. 원자핵이 얼마나 작은 건지 알겠어? 우리가 여러분들 축구장에 개미 한 마리가 빽빽빽빽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돌을 던졌어. 근데 개미 맞출 수 있겠냐? 여기 쳐맞는 건 어떤 놈이야? 운도 지지리도 없는 새끼야 진짜. 예,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지는 불쌍한 새끼라고. 정말 작아. 얘를 사이즈로 나타내면 얘가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0.1 나노미터, 원자 크기 0.1 나노미터 정도 돼.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몇 승 차이니? 10의 5승배 차이지. 10의 5승배 차이 그러면 니네가 잘 감이 안 오니까 10의 5승배가 어느 정도냐면 1cm를 10의 5승배로 늘리면 1cm랑 100m. 100m 중에 1cm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다시. 반지름이 10의 5승배 차이야. 부피는 10의 15승배 차이야. 정말 축구장의 개미 사이즈 정도 돼. 됐니? 가로 세로가 100m인 게 가로 세로 높이인 100m인 구 안에 1cm짜리 공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됐어요? 두 번째. 양성자를 명명했다. 양성자를 명명했어. 뭔 소리야 이건? 이 사람이 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니야. 사실은 양성자는 1886년에 1897, 11년 앞서니까 1886년에 양성자는 이미 발견이 됐어. 근데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그게 양성자인지를 몰랐어.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우와! 이거 졸라 신기해! 야 이거 뭐지? 개 신기하네? 끝! 였는데 한 30년 지나서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옛날에 30년 전에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양성자구만. 눈치 깠다 그 소리야. 이름을 줬다라는 소리야. 됐니? 그 다음 이거 봐봐. 중성자를 예언했다. 중성자 예언했다. 요거는 조금 보셔야 돼. 봐봐봐. 중성자 예언 볼게. 중성자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봐라. 여러분 수소, 헬륨 봐라. 화학에서 전자는 질량 우리가 무시하거든. 전자는 질량과 무관해. 그리고 봐봐. 핵이 플러스야. 참고로 핵이 플러스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알파 입자가 플러스거든. 알파 입자가 플러스라 만약에 핵이 마이너스면 알파 입자가 달라붙어 버려. 알파 입자 튕겨내기만 해. 통과하거나 어찌됐든 알파 입자가 플러스야. 튕겨내거나 아니면 뭐 달라붙고 뭐 통과하거나 그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자 봐라. 핵이 플러스잖아. 수소랑 헬륨을 보면 플러스 전하량, 전기량이야. 전하량은 1대 2야. 수소와 헬륨 플러스 몇 배? 2배. 근데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는 표현 써도 될까, 선생님? 원자량은 1대 4야. 이게 뭐지? 다시. 자,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에 의해서만 결정돼. 플러스의 양이 2배야. 그럼 질량도 2배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4배거든. 씨발 이거 뭐지? 플러스는 2배인데 왜 질량이 4배가 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핵 속에는 플러스가 아닌데 무거운 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우리 그거 뭐였지? 우린 결론적으로 알잖아. 중성자 얘기하는 거지. 중성자 0개, 2개. 그럼 너는 하나, 4개. 그치. 다시. 플러스의 양만 가지고는 원자의 질량을 표시할 수 없는데 왜 그럴까? 희한하네. 플러스가 2배인데 왜 질량은 4배지? 핵 속에는 뭔가 플러스가 아닌 무거운 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 전자는 스승인 톰슨님이 발견했고 원자핵 발견하고 양성자 눈치 까고 중성자 혼자 다 헤쳐먹었네. 졸라 유명하신 화학자야. 정확하게 물리학자. 우리가 좀 안 익숙할 뿐인 거지. 원자 이름 중에 그것도 있어. 러더퍼듐이라는 원자도 있어. 새로운 원자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를 존경했나 보지. 러더퍼드 이름을 붙여갖고 원자를 만들어내. 원자 이름 러더퍼드라는 이름을 줘. 러더퍼듐. 그런 원자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당연하게 누가 중성자 얘가 예언했잖아. 얘 제자가 중성자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아. 그 다음에 니네 그거 아냐?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 있지?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도 러더퍼드 제자가 만들어. 이제부터 러더퍼드가 대빵이야. 대빵. 왕. 러더퍼드 다음 세대부터는 좀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갖고 좀 큰 업적을 남겼다 싶으면 러더퍼드 제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우리가 좀 안 익숙할 뿐인 거지. 거의 과학에서는 상식에 가까우신 그런 분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근데 한계. 부족한 점이 있어. 뭐냐는 거지. 봐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일까? 아니거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단어 써볼게. 전자 껍질.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여기 봐봐. 태양계 모형에서는 지구 주변에, 아니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듯이 전자가 만약에 10개면 10개가 다 여기 도는 거야. 20개면 20개가 여기 다 도는 거고 100개면 100개가 다 여기 도는 거야. 전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요즘에는. 니네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 뭐야? 288이잖아. 그거 아직 안 나왔을 때야. 그게 첫 번째 건 잘 몰라도 돼. 원운동이라는 단어, 러더퍼드의 단점 중에 하나야. 원운동이야. 원운동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저 원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싸운다. 자세히는 몰라도 돼. 저 원운동이라는 표현이 러더퍼드의 단점 중에 하나다. 잘 몰라도 돼요. 이거는 너무 물리스럽다. 근데 원운동이라는 건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거 말고 요게 별표야.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선자 동그라미 칠게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이거는 이따가 나올 거야. 이따가 나올 건데 이렇게 보면 돼. 봐봐. 수소가 있어. 내가 수소를 이렇게 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거든? 근데 러더퍼드 모양에서는 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실험하면 선 스펙트럼인데 러더퍼드 모양이 맞다면 연속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선이 나오지? 러더퍼드가 뭔가 틀린 거야. 그게 이거야. 288. 전자 껍질 개념이야. 이거 왜 그런 건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 자, 다시. 지금 보고 있는 러더퍼드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원자 모형은 아직은 아닌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음? 그 밑에 봅시다. 밑에 이제 중성자 발견 1932년. 사람 이름 알아야 돼.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체드윅 실험 볼까요? 중성자 체드윅 알파 입자 충돌 실험. 중성자 아까 누가 예언했지? 러더퍼드가 예언했지.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러더퍼드 교수님 밑에서 수업 듣던 학생이었어. 러더퍼드 교수님 밑에서 수업 듣던 학생이었단 말이야. 체드윅이 이제 배울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교 때 러더퍼드가 그랬거든. 핵 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도 킹정하는 부분 막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체드윅이 커갖고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됐어.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데 얘가 러더퍼드 실험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실험을 해. 근데 산란이 아니야.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어. 실험 약간 자 봐라. 아까 러더퍼드 아저씨는 알파 입자를 실험 똑같아. 실험이 완전히 똑같아. 알파 입자를 금에다 쳐박았지. 금 AU 79번이거든. 졸라 무거운 새끼. 그게 아니고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알파 입자를 원자번호 4번 베릴륨에다 쳐박아. 베릴륨에다 쳐박으면 실험 장치도 완전히 똑같아. 그냥 가운데 금속만 바꾼 거야. 베릴륨으로. 베릴륨으로 바꾸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봐봐. 금은 79번이야. 알파 입자가 다가와서 쳐박아봐. 퉁 하고 튕겨내. 근데 베릴륨은 가장 가벼운 금속 중에 하나야. 알파 입자가 쳐박으면 얘가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핵반응을 해버려. 핵반응을 해. 꽝꽝꽝 하고 터져. 실제로 너무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지만 그랬더니 여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입자가 날아가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입자. 이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보면 돼. 봐봐. 얘가 베릴륨하고 쳐박았더니 이상한 입자가 날아가는데 뭐가 이상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네가 마이너스 성질이면 위로 휘어야지. 플러스 성질이면 아래로 휘어야지. 휘어 아니야. 휘질 않는 거야. 이거 뭐지? 베릴륨에 쳐박았더니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거 이 희한한 게 있네? 이게 뭘까? 고민을 왜 해? 고민할 필요 없지. 이거 베릴륨판에 쳐박았더니 알파 입자를 플러스 전하가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입자 날아가네. 이거 나 대학교 때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이거 전기 없는 입자. 이거 게이득 발표했어.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이야. 게이득? 날로 먹었지. 실험 장치도 똑같거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런 느낌이야. 됐니? 그럼 뭐 중성자가 발견돼 뭐 새로운 원자 모형 나오는 건 없어? 새로운 원자 모형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그럼 이제 특징만 봅시다. 중성자
정기적으로 중성이며 되게 무거운 애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봐봐.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헬륨의 원자핵 설명. 이제는 수소랑 헬륨을 봤을 때 플러스는 2배인데 질량은 왜 4배인지가 설명이 되고 있지. 핵 속에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그 새끼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아닌 중성자라는 놈이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진짜 잘 몰라도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중성자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다시 봐봐. 원자는 원자를 축구장이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개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핵이 되게 작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여러 개가 있거든. 플러스끼리는 서로 잡아당겨 밀어내겠지. 축구장의 개미만큼 매우 작은 공간에 양성자가 몰려있어. 그럼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니까 원자핵은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깨지고 있잖아, 원자핵이. 왜 안 깨져? 누군가가 플러스를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가 몰려있는데 반발력 엄청 셀 건데 누군가가 플러스를 잡아줄 거 아니야. 그게 중성자가 해주는 일이야. 양성자를 묶어두는 역할. 그 강한 핵력이라는 표현을 쓰긴 해. 이거 너무 물리적인 표현이긴 해. 다시 중성자가 뭐 한다고? 핵 속에서 양성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에. 그럼 봐라 여러분들. 중성자 없는 원자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하지. 중성자가 없으면 양성자끼리 깨져버린단 말이야. 모든 원자는 중성자가 반드시 돼. 누구 빼고? 그래, 수소는 필요 없지. 수소는 플러스가 하나잖아. 양성자끼리 잡아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수소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원자는 반드시 중성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플러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반발력이 세지니까 중성자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니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중성자 수도 많아져. 그래야 돼. 그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 그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니? 원자들이 빵하고 터져버린다고. 또는 매우 덩치가 큰 애들. 걔네들 무조건 불안정하고. 요러한 느낌이다. 요 힘 이용하는 게 뭐 핵폭탄 이런 게 요 힘 이런 거 이용하는 게 핵폭탄인 거지. 핵 쪼개고 그렇게 하는 거. 됐니? 최대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했다.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잡아갔다. 그만이다. 베릴륨이다. 차이점 있다. 이해됐는가? 마지막 오른쪽. 짠. 양성자 발견. 넘어갈 거야. 양성자 발견은 자 봐라. 연도만 볼게. 연도 보면 얘가 1886년 이렇게 돼 있지. 1886년이면 아까 톰슨이 발견한 게 1897년이거든. 톰슨보다 11년이 앞서 했던 실험이야. 잘 몰라도 돼. 혹시 학교에서 니네 이거 알려줄까 봐 선생님이 책에는 살짝 넣어놨는데 학교에서 나왔으면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 아마 안 배워야 정상이야. 얘가 1886년에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는 진공이 아니고 소량의 기체를 넣었더니 뭔가 플러스 입자가 있어. 야, 이게 뭐냐? 이거 개신기하네. 이게 뭐, 야, 이런 것도 있다? 발표하고 끝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봤더니 뭐였어? 알고 봤더니 양성자였던 거야. 근데 그건 나중에 누가 눈치 깐다고? 아주 나중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눈치 깐다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책에 나오면 외우는 거지. 지금 우리가 수업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정리하자. 첫째, 봐라. 제일 처음 발견된 거 전자. 1897년에 전자. 톰슨 실험 이름 음극선 실험. 마이너스 극에서 입자가 날아가는 거야. 진공에서 했어. 자, 음극선의 특징 뭐 있었지? 음극선의 특징 얘는 입자이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 셋째 그림자 생겼다. 직진한다. 됐냐? 두 번째 원자핵 조심하자. 또 표시해 볼게. 이게 니네가 안 틀릴 것 같지. 근데 선생님은 제가 이 짓을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통해 플러스 입자인 양성자를 발견했다. 그럼 동그라미 치더라고. 안 틀릴 것 같지? 안 틀릴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틀려보더라고. 다시. 이 실험을 통해서 플러스 성질인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양성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 두고 보자. 이거 틀리면 진짜 모가지를 그냥 오도독 해갖고 모가지를 그냥 90도를 돌려버릴 거니까. 두고 봐. 아주 그냥 see you again이야. 두고 보자 그런 뜻이야. 그치. 잉글리시 졸라 취약해. 야,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얘는 AU 금에다 쳐박았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야. 됐니? 양성자. 양성자는 1886년이니까 사실 시대는 되게 앞서 있는데 러더퍼드 다음으로 오는 게 그때 이거 나왔을 땐 몰랐으니까 뭐 이런 게 있었다. 마지막 중성자 체드윅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다 쳐박았더니 원자 번호 4번이에요. 베릴륨은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쓸 수 있어? 헬륨의 원자핵이 왜 무거운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떠니? 요게 라운드 1이야. 봐봐. 이거를 굳이 선생님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까지 들어가고 역사적인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해야 될 내용이 선생님 고민한 부분이 그거야. 과연 내가 이렇게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해야 될 내용일까? 아니면 애들이 알아서 해올 수 있을까? 니네가 알아서 해올 것이다 라는 가정과 전제에서 수업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 최대한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하자. 물론 다음 시간에 시험도 볼 거야. 근데 최대한 수업 시간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게 이게 화학의 역사 라운드 1입니다. 되셨죠?